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발달과 가족, 자녀 돌보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설명은 쌤이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지식 장터를 통해서 습득하시고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훑은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는 일단 태어나서 4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커서 머리 길이는 신장의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더 크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부는 붉은색이고 솜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적 특징으로는 황달과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요. 태변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대부분의 감각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좀 늦게 발달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하고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자신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신경계 이상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반사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를 돌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유를 하는 것입니다. 수유를 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서로 엄마와 아기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끔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유의 특징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유를 먹였을 때는 어떻게 트림을 시키는지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죠. 아이를 안기와 재우는 방법입니다. 신생아를 안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머리에도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머리도 받치고 몸도 받쳐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쭉 길게 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서 항상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욕시키기 방법입니다. 목욕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그렇죠. 빠르게 짧은 시간 동안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체온 정도 35도에서 38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탯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배꼽 주변을 항상 조심해 주시고 목욕 후에는 항상 소독을 해야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남녀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한번 친구들에게 배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야 할까요? 머릿속에 생각하시죠? 네,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의 특징입니다. 영아기는 이제 2년 24개월까지를 보통 영아기라고 하고요. 성장이 급등하는 제1의 성장 급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와 같아지고요. 가장 큰 특징은 전이가 나고 있다는 거 특징적으로 살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이제 시각 발달과 함께 누군가인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는 낯가림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낯가림과 함께 애착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기능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점차 발달해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드디어 이 영아기의 시기에 걷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가 영아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발달합니다. 굉장히 이 시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울음으로부터 의사표현을 하다가 3, 4개월부터 옹알이를 시작해서 드디어 단어까지 이야기하는 2년이 되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까지 발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서 발달입니다. 영아기의 정서 발달은 기본적인 성격 형성에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슬퍼했다가 갑자기 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살펴줄 수 있습니다. 이유식 먹이기입니다.
이유식 굉장히 어렵죠. 이유식은 쌀, 미음부터 시작해서 자극이 없는 음식으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게 좋고요. 이때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의 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식은 왜 할까요? 그렇죠. 이제 모유나 분유만 먹어서 성장이 필요했던 영양소를 다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는 이유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뇌 발달이라거나 신경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와 스킨십을 통해서 놀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변 훈련인데요. 18개월 이후에 배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개인차가 있지만 이제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가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이제 6세까지를 우리가 유아기라고 설명을 하고요.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 뿐입니다. 계속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신체 비율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운동 발달의 기능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장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라거나 유치원을 가면서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함께 경험하면서 독립심, 자율감, 성취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시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아이가 지적으로도 가장 많이 발달을 합니다. 유아기의 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상징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돌보는 방법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시면 좋을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성인과 흡사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아는 지방이 증가하고 남아는 근육 조직이 발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운동 기능도 점차 증가합니다. 언어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고요. 타인의 감정이라거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으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도 익히고 규칙과 질서를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 지적인 발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집중력이라거나 기억력, 논리적인 상호가 가능하고 보존 개념과 가역성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 도덕성도 발달해서 도덕적 규칙이라거나 규범을 준수하려는 도덕성이 발달하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에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게끔 변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스피드하게 넘어왔죠? 수업 시간에 지식 장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먼끼리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정하시고 자료를 습득하셔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발표한 용불용설에 대해 할 거야. 용불용설은 생물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진화 원리야. 자, 여기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 근데 얘가 목이 짧으니까 높이 있는 나무에 잎사귀를 못 먹잖아. 이게 진화를 하면서 점점 목이 길어져. 근데 얘가 그래서 나뭇잎을 먹을 수 있지. 이런 설인데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이거는 기린에 대한 목이 길어진 거? 이런 거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은 것이 발견돼서 그냥 여기서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불용설은 인정이 된다. 용불용설의 얘는 물로 나가는 오리가 물갈퀴가 생긴 거야. 상대적으로 야구 선수 투수의 발이 다른 사람들보다 긴 거지. 그와 비슷한 자연선택설이 있어. 잉글랜드의 영국의 다윈이 발표한 거지. 자, 생물이 진화하는 원리야. 이거랑 똑같이. 이게는 생존에 유리한 게